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돈, 그리고 통장에 찍힌 그 숫자의 가치는 누가 결정할까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까 그 가치도 우리가 정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전 세계 80억 인구의 운명은 어두운 방 안에 모인 단 4명의 남자들에 의해 결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금융 천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금융의 제왕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그 제왕들이 저지른 단 한 번의 실수로 전 세계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멀쩡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하고 성실한 가장이 길거리에 나앉았으며 돈은 땔감보다 못한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100년 전의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지금 뉴스에서 매일 떠드는 금리 인상, 환율 폭등, 인플레이션 공포, 이 모든 것이 그때와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올 때 휩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기는 부자가 될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4명의 중앙은행 총재들입니다. 영국의 기이한 독재자 몬테규 노먼, 미국의 강단 있는 리더 벤자민 스트롱, 독일의 냉철한 전략가 얄마르 샥트, 그리고 프랑스의 깐깐한 관료 에밀 모로. 이들은 각자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싶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의 발목을 잡으며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 비극의 중심에는 금본위제라는 절대 반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금은 곧 신뢰였습니다. 종잇돈을 은행에 가져가면 언제든 금으로 바꿔주는 시스템, 그게 바로 금본위제였죠. 정치인이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지 못하게 막아주는 안전장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 황금 족쇄가 오히려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무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유럽은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패전국 독일은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내야 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에 갚아야 할 전쟁 빚이 산더미였죠. 돈은 돌고 돌아야 하는데 모든 돈이 승전국이자 채권국인 미국으로만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말이죠. 여기서 첫 번째 비극이 터집니다. 갚을 돈이 없던 독일은 미친 듯이 돈을 찍어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빵 한 조각을 사려면 수레에 돈을 싣고 가야 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 도중에도 가격이 올라서 밥값을 미리 내는 게 이득인 세상이 되었죠. 돈이 본이 아니라 그저 쓰레기가 된 겁니다. 한편 한때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영국은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영국의 몬테규 노먼은 파운드화의 가치를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합니다. 마치 몸무게가 100kg가 되었는데 20대 때 입던 스키니진을 억지로 입으려는 것과 같았죠. 경제 체력은 바락인데 통화 가치만 높게 잡으니 수출은 막히고 실업자는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때 미국의 벤자민 스트롱이 친구인 영국을 돕기 위해 나섭니다. 영국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 일부러 미국의 금리를 낮춰버린 거죠. 미국의 금리가 낮으니 돈들이 더 높은 이자를 찾아 영국으로 갈 거라고 계산한 겁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역사상 가장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미국에 풀린 싼 이자의 돈들은 영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의 주식시장으로 몰려갔죠. 사람들은 빚을 내서 주식을 샀습니다. 구두 닦기 소년도 주식 이야기를 하고 파티장은 샴페인으로 넘쳐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개츠비의 시대, 광란의 20년대였습니다. 모두가 영원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환각의 시대였죠. 몇몇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거품이 너무 크다고요. 하지만 탐욕에 눈먼 사람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중앙은행장들조차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있었죠. 프랑스의 에밀 모로는 금을 사재기하며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고 국제공조는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복잡한 판을 그나마 조율하던 미국의 벤자민 스트롱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사망합니다. 세계 금융의 선장이 사라진 겁니다. 남은 사람들은 우왕좌왕했고 미국의 연준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 10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시장이 붕괴했습니다. 주가는 자유낙하했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월스트리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린 사람들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앙은행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돈을 풀어서 시장을 살려야 했을 그 순간에 그들은 오히려 정반대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들은 근본이자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올리고 돈줄을 죄었습니다. 불이 났는데 소방차를 부르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어버린 겨지였습니다. 유동성이 마른 은행들은 줄줄이 파산했고 사람들은 은행으로 달려가 예금을 인출하려 아우성쳤습니다. 그렇게 대공황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영국을 시작으로 각국은 항복을 선언하고 근본이자를 포기합니다. 금이라는 족쇄를 풀고 나서야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이 망하고 사람들의 삶은 파탄난 뒤였으니까요. 시스템을 지키려다 사람을 버린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큰 돈을 벌었습니다.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시스템의 붕괴를 미리 예측하고 금이나 안전자산으로 옮겨 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헐값이 된 우량자산들을 줍다시피 쓸어 담았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박앤세일 기간이었던 셈입니다. 이 책 금융의 제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중앙은행 총재들도 실수하는 인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정책 하나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파월 의장이 한국은행 총재가 괜찮다고 말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 되물어야 합니다. 정말 괜찮은가? 둘째, 어떤 경제 시스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근본 이자가 무너졌듯 지금의 달러 시스템이나 종이화폐 시스템도 언젠가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것은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산의 다각화와 실물 가치에 대한 투자입니다. 셋째, 거시 경제를 모르면 내 돈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금리, 환율, 유동성의 흐름은 강물과 같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고 홍수가 날 때는 높은 곳으로 피해야 합니다.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저축만 하는 것으로는 금융 엘리트들이 만든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나갈 뿐입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벤자민 스트롱이 푼 돈이 거품을 만들고 그 거품이 터질 때 돈줄을 죄면 어떤 재앙이 오는지요. 지금의 시장을 보세요. 돈이 풀리고 있나요? 조여지고 있나요? 그 흐름 속에 부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1929년의 투자자들은 중앙은행만 믿고 빚내서 투자하다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부가 막아주겠지. 설마 막아게 두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내 돈을 지키는 책임은 오직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4명의 금융제왕들이 저지른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유연해져야 합니다. 한 가지 자산에 올인하지 말고 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드세요. 현금, 주식, 부동산, 그리고 금. 균형 잡힌 자산만이 공황 상태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부자가 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의 성격을 이해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금융의 제왕들은 세상을 망쳤지만 그 역사를 아는 여러분은 자신의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경제 뉴스를 펴세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중앙은행장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그들의 결정이 내일 내 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질문이 여러분을 부의 길로 인도할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금융위기는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은 역사의 희생양이 아닌 주인공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리아콰트 아하메드의 금융의 제왕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닌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통해 여러분의 부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흐릿했던 미래가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4명의 천재들이 망친 세상, 그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의 지혜를 잊지 마세요. 시스템을 맹신하지 말고 흐름을 읽고 분산하라. 이것이 10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100억짜리 교훈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혀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작은 실천으로 여러분의 부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